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해당 자료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최근 한 달 동안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월달, 8월달 증시 급락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9월에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 체크를 해드리면서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폭락장 이후로 제약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주요 업종들 대비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8월 이제 제약바이오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저점에서 22% 정도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빅파마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코로나 신종 변이가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국내 확진자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가 있겠다.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잘 걸리냐? 팬데믹 당시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2021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유행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방역 강화를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내지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감염병 단계가 떨어져 있는데 이 감염병 단계를 뭐 3단계나 2단계로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대단히 높게 또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때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진단키트 관련주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1년 사이에 10배, 30배 이렇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대급 전염병이 터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굉장히 호재성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기가 거치는 동안에 뭐 대략적으로 한 2020년부터 해서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된 게 2024년이니까 대유행으로 진행이 됐었던 건 한 3년 정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계속 명목상으로 코로나가 진행이 됐었던 게 5년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 다 쓰고 다녔죠. 마스크를 쓰고 3년 동안 사회적인 접촉이 자제가 되고 굉장히 손 같은 경우도 잘 씻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내 항체 보유 수준이 낮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때 이제 뭐 이비인후과라고 하던가 내과, 감기 환자들이 없어져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감기가 꾸준히 뭐 1년에 한두 번씩 걸려주게 되면서 몸 안에 있는 항체가 유지가 되고 몸 안에 있는 이런 면역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호흡기 질환에 노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이 호흡기에 관련된 면역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올해 최대치를 돌파를 하게 됐는데 지금 대유행이 우려가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미 이달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코로나 치료제들의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이상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재고가 다 떨어진 상황이고 진단 키트 기업들이 다시 풀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 이미 가격 같은 경우도 원래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 2,000원 정도에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5,000원 정도는 해야 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로나가 최근 5주 동안에 15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라고 하면은 과거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씩 확인될 때와 비슷한 확산세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이 되겠죠. 여기서 아직 확산세 절정이 안 왔다. 굉장히 이제 더 확산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느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이 좀 잠겨 있죠.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 때 코로나에 걸린 듯한 그런 좀 신체 반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제 주변 같은 경우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진단 키트를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감염병 단계 같은 경우도 낮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해봐야 어차피 회사에서 쉬려고 하면은 병가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진단 키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직 확진이 되어 있는데도 확진자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게 가려져 있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지금 이제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국에 있는 어마무시한 이제 경증 환자군, 중증 환자군, 명의에게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진료를 받고 싶으니까 서울에 있는 그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잘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다른 지역 병원 쪽으로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요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의료 개혁 과정인데 아무래도 이 과정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의 의료에 굉장히 큰 축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전부 다 이제 때려치고 나가지고 컴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공백 사태죠. 그러니까 당장 그때 2020년이나 2021년 굉장히 힘들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전부 다 있었죠. 그런데도 힘들었는데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재유행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냐. 지금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중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수술을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당초 이제 일반 동네 병원처럼 지역 병원들처럼 전부 다 모든 환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 중환자 위주로서 지금 역할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의료 개혁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내 5대 병원이 일반 병상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 환자들의 중증 비율을 50% 이상까지 늘리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 조치를 진행을 했죠. 이미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요 병원 병상들이 전부 다 꽉 차버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의료진 공백 사태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2020년 당시 때 진행이 됐었던 대유행 시기보다 이번 위기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호흡기 감염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행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감염병이었었던 이전에 이제 팬데믹 선언이 됐었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굉장히
이상한 특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행이 3년 동안 지속되게 되면서 계속 점프를 뜨는, 유행이 뛰었다가 소강 상태가 됐다가 유행이 뛰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고 돌파를 해버리고, 이런 지금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유행이 3년 동안 지속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고, 이제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 코로나19의 유행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엄청난 감염병의 사태로서 그때 당시에 치명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유행기가 지나고 엔데믹, 이게 뭔가 엔데믹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엔데믹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풍토병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풍토병화가 뭐냐, 마치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크게 확산되지도 않고 아예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에서 꾸준히 일정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태가 이제 엔데믹, 풍토병화가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종식이 매우 어려운 단계에 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치명률이 아무리 낮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광범위하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2022년 당시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글로벌 사망 원인 3위가 코로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변이 같은 경우도 고령 환자들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폐질환들, 천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이 급수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강제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의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확산이 더 벌어지기 전에 이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다시 의무화해야 된다. 지금 정부 쪽에서 의료 지원을 해가지고 진단키트 무료로 해줘야 되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의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처럼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치료제 제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대폭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약바이오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글로벌 mRNA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해서 글로벌 의약품 매출 1등을 차지했었던 화이자, 그리고 이것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온텍, 얘네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독감과 코로나19를 혼합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엔데믹화가 되었다 보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지금 돈 주고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혼합을 해가지고 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맞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독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호흡기 질환에 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을 해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겠고, 일단은 이 지금 현재 백신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 A형 조루 인플루엔자 면역 반응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해가지고 더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B형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약효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FDA 쪽과 조정평가 중이다. 지금 현재 막 뉴스에서 뭐 이거를 뭐 임상을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뉴스들이 많은데, 사실상 맞지가 않겠고, 현재 화이자 쪽에서 대규모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수십조의 매출을 거두게 되면서 곳간에 돈이 짱짱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mRNA 백신에 대한 이런 원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부분 개발이 적극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mRNA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망했다, 이런 관점으로서 최근에 뭐 2, 3년 정도 동안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뭐 박살이 났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니다, 이 호흡기 질환이 전 세계적인 풍토병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아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혼합 치료제, 혼합 백신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럼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도 이런 혼합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시에 있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증발해버린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상한가하고 급등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 감염병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이제 코로나 당시 때 뭐 10배 이상의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갔었던 코로나 대장주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한 흡입제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빨아들이는 그 흡입제 치료제죠. 이걸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임상을 코로나 치료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보다 훨씬 더 높은 효능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엔데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료제 개발을 잠시 중단을 했지만 이런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흡입제 치료제를 글로벌 수출을 위해서 GMP 승인을 받아놓은 공장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최근 들어서 주가가 꿈틀꿈틀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팬데믹 국면에서 또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또 폭발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엔데믹 국면에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한 9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급감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는 최저 수준, 상장가보다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엄청난 이제 저평가 상태입니다. 글로벌 10위권 CDMO 의약품 위탁 제조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항암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바로 이 백신 쪽으로 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고요. 나아가서 세포 유전자 사업 확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항암 백신이나 뭐 항암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애초에 지금 이 인수를 한 CDMO 기업이 독일계 이제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겠다. 지금 이번 달 코로나19 변이 백신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완료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정부가 이번에 이 코로나 지금 이제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백신 맞게 해주는 거 또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겠죠. 실적 기대감이 대폭적으로 커지고 있겠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기적으로 자료집들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드렸죠. 이번 자료집에서도 이미 지금 드린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상한가 급등 나온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트렌드들 그리고 주식 관점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 전부 다 이제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은 되고요. 이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빠르고 실시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 있고요. 이거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첨부 파일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댓글로서 이거 자료집 다운은 받았는데 안 봐진다, 안 들어가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료가 그 형식이 PDF 그 파일입니다. PDF.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서 보시려면은 뷰어가 있어야 돼요. 뷰어. 그래가지고 뭐 구글 플레이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뭐 PDF 뷰어 이거 뭐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이걸 들어가셔서 이걸 키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 거니까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관련주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드렸죠.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응급병동 관련된 기업으로서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30% 이상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이겠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거 부각받게 되면서 20% 이상 한 3, 4일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이제 급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은 단타니까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매일 아침에 벌어 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단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